난 왜 이렇게 연애운이 없지?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디 가면 결혼할 사주다, 타로를 봐도 곧 연인이 나타날 거다, 이런 말을 듣긴 하지만 주변의 남자들은 썩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만 결혼까지 갈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미안하지만 어른이 되는 겁니다. 나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는 30대 가까운 여성분이 가장 많아요. 이미 어른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신이 연애를 하면서 했던 말과 행동, 회사에서도 똑같이 했나요? 우리는 사회성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속에 아이를 감춰두고 살아갑니다. 회사의 직책, 업무, 그에 따른 사람들의 시선과 책임감에 따라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내죠. 하지만 연애를 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이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이 있는 사람이라도 연애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곤 합니다. 그럼 마음속 아이가 튀어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크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첫째, 아이는 경험이 곧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연애를 하면 연애 전에 나와 연애 후에 내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연애 전보다는 지금의 내가 더 나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다음의 연애 또한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연애 횟수가 올라갈수록 남자에 대해서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남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연애를 반복하는 사람, 짧은 연애만 하는 사람, 연애를 할수록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도 내가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둘째, 아이는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아요. 모든 이별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원인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별 후 나에게도 원인이 있다거나 둘 사이의 문제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단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이별했다거나 상대방이 처음과 달리 변했다거나 이런 문제는 어차피 좋은 사람을 만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아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해요. 눈앞에서 하는 달콤한 얘기들, 좋아 보이는 외모와 직업, 이런 것들에만 집중해서 당장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은 꾸며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배신감만 남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급발진으로 인해 후회만 남는 경험이 되기도 하죠. 만약 연애에서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속 아이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별을 막을 수 있고 반복되는 연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마음속 아이가 아직 어리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나를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 내가 다 문제였지. 난 부족한 사람이야. 난 연애랑 안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잘못된 방식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이런 다양한 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을 채우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죠. 세상에는 사람 자체가 단점이고 사람 자체가 장점인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양한 면이 있고 연애도 그중 하나죠. 물론 받아들인다고 해서 한 번에 바뀌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채워간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더 많이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좋아하는 여자의 모습만큼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모습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아이가 성장할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 예를 들어 볼게요. 썸남이 당신에게 그거 알아? 나 너랑 있으면 다른 생각이 안 들고 너한테만 집중하게 된다? 우리가 서로 성격이 달라서 그런가? 막 네 에너지가 나한테서 느껴지는 기분이야 라고 말했다면 여기서 보이는 건 이 남자의 호감입니다. 느껴지시죠? 그럼 보이지 않는 건 뭘까요? 먼저 다른 생각이 안 들고 집중하게 된다 라는 말에서 평소에는 집중을 잘 안 할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 이 남자와 사귀게 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과의 만남과 대화에서 흥미를 잃고 당신을 외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부분에서는 둘 사이에 어떤 문제나 싸움이 일어날 경우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성격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데이트나 연락, 대화 방식, 스킨십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에너지가 느껴지는 기분이야 부분에서는 평소 남자의 성격이 지금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 당신이 밝다면 이 남자는 평소에 우울하지만 당신에게 호감이 있어서 지금만 밝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는 남자의 말을 분석하려고 하기보다는 남자가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 썸남이 연락을 잘 하겠다고 했다면 그 말 자체를 분석하기보다는 그 이후의 남자의 행동을 보면서 연락의 빈도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는 거죠. 물론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이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아요.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제3자는 적어도 2년 이상 헤어질 위기 없이 연애를 지속하고 있는 여자가 가장 정확합니다. 예전에 그런 연애를 했던 사람도 안 되고 1년만 연애를 했던 사람도 안 되며 결혼을 한 사람도 안 돼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연애를 이어오고 있는 여자입니다. 둘째, 나와 떨어지기. 아까 제가 사람은 다양한 면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각각 또 다른 나라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혼잣말로 이거 해야 되는데 라는 말을 했다면 이걸 해야 된다고 말하는 나와 그걸 듣는 또 다른 나, 그리고 그 모습 전체를 인식하는 또 다른 나, 이렇게 세 명의 내가 있다고 상상해 보는 거죠. 이걸 언제 하냐면 당신의 감정이 격해질 때 하는 거예요. 눈앞에 괜찮은 남자가 당신에게 달콤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은 당신, 그리고 그 모습을 인식하는 또 다른 당신, 이렇게 두 명이 있다고 상상하는 거죠. 애인이 당신을 빡치게 했어요. 그럼 빡쳐있는 당신과 그 모습을 인식하는 또 다른 당신, 이렇게 두 명이 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걸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당신을 감정에서 한 발 떨어뜨리는 거죠. 이 연습을 자주 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한다거나 당장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습관을 방지할 수 있어요. 나아가서 외면했던 나의 단점이나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나를 상상할 때마다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과거의 잘못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나를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차분하다는 건 아이의 모습인가요? 어른의 모습인가요? 어른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연습이 되면 감정에도 덜 매몰될 수 있고 그만큼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셋째, 포기할 것 결정하기. 오늘 얘기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운한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한다면 서운한 얘기를 듣지 못한 상대방은 서운한 행동을 똑같이 반복할 거예요. 당연히 그만큼 나는 더 서운해지겠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어렵지만 서운한 얘기를 꺼내거나 얘기 못하고 서운함을 계속 참거나 둘 다 아니면 헤어지는 거죠. 선택을 한다는 건 선택한 것 외에 나머지는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 상황은 언제나 최악으로 끝납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서운함이 계속 쌓여요. 그리고 이게 쌓이면 감정적으로 격해져요. 그럼 싸움이 일어나죠. 그런데 상대방은 싸움이 왜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냥 여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화를 내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상대방도 지쳐요. 이유도 모르고 화만 내니까요. 그래서 헤어집니다. 여기서 남 탓만 한다거나 경험했으니 성장했다는 막연한 기대만 한다거나 보이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나중에는 내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아서 눈치 있게 내 마음을 다 이해하고 행동하는 남자를 막연하게 기다리게 돼요. 그러다 달콤한 말 몇 마디에 급발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헤어지고 또 기대하고 또 급발진하고 또 헤어지고 이러다가 연애 자체를 포기해요. 그래서 항상 선택하고 나머지 부분은 포기하고 이걸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으로 내가 이걸 선택하고 이걸 포기했지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셔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마음속 아이와 성장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개인 상담을 진행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도 이 영상 자주 보시면서 마음속 아이를 성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만큼 당신은 더 매력적인 여자가 될 거니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코치 키프로스였습니다.